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전 타임이 우리가 길었어요. 깜빡했는데 정동영을 왜 부른 거야? 그래서 잘렸죠. 정동영 의원님이 이제 하여튼 그 앞만 읽어봐도 왜 내가 방심위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결론은 그거였어요. 네. 정동영 전 장관이 왔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에 크게 나다 보니까 네. 잘린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네. 정동영 의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하다. 나 내 때문에 잘린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랬죠. 어차피 잘릴 거고 핑계가 그거였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오늘 금방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들어왔을 때 저랑 박준 변호사가 정동영 의원님하고 박변하고 둘이서 끌어안더라고.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랐어.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근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친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사건 때문에 방심이 사건 때문에. 아니 근데 네. 그 사실 참 류일임 위원장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지난 그 국회 과방위에서 봉지욱 기자가 제일 스타야. 잘하더라. 정말 잘하더라고요. 참고인인데 심지어 그 KBS 기자 출신 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의원인데 거의 데스크가 기자 깨는 거의 선배가 기자 깨는 반말로 막 하면서 귀하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 양반아 이런 이 양반아 확인한 게 없잖아 막 이러면서 당신이 확인한 게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야 내가 깜짝 놀랐어. 국회에서 저도 네. 한번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네. 선방심의에서 내 이름 150번 나와서 그러니까 김준일.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김준일 한번 가야 내 생각에 되겠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과방위 청문회 같은 게 다시 열리면 저는 준일이 형 가야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아. 나는 거의 표적 심사 당했으니까. 아니 조만간 그 방송자가 국정조사 예고돼 있으니까 그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불러주시죠. 가세요. 예. 최민희 위원장님 한번 불러주시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과방위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야 돼요. 본회의장 가야 돼요. 본회의장 지금 오전 10시 7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요. 시작하지 뭐야 이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주무신 분들이 자버렸어요. 계세요. 네. 주무셨어. 이게 김민전, 최수지. 야 주무신. 이게 참 심각한 건데. 시작하지.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예전에 언론 수단 이런 게 아주 원활하지 못할 때 네. 이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어떤 행포를 막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보면 막 좀 막 치열하고 막 어떤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입 쫙 벌리고 자는 모습이 이제 지금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큰일 진짜. 났어요. 예. 지금 아이고. 제목이 다 이런 식이야. 필리버스터의 꿀잠. 이거 참.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보통은 이제 야당이 많이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여당이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뭐 어쨌든 소수 정당이니까 이게 국민의 뭐 동의를 못 받는 필리버스터긴 하지만은 뭐 지지자들 생각하면은 뭐 그 국힘 입장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좀 비장미가 넘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유상범 의원이 1호였거든 첫 번째 주자. 처음이었어요. 유상범이 나왔는데 바로 자. 두 명이 잤어. 와, 이거는 이분들이 진짜. 전날 아니 그리고 저도 새벽에 쭉 봤는데 두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혼자 조용히 얘기하다가 오늘 본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논문도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대 법대 시절에 쓴 특허법 관련된 논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는 거예요. 뭔 의미가 저는 있어요? 진짜 무기력하다. 이게 사실은 왜 하는 거냐.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 어떤 처절함 그런 것들을 보여 좀 최소한 그게 있어야 그러려면 최소한 저는 자는 모습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정말 비웃음싸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조롱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 김민전 의원이 뭐 본인이 뭐 일부러 잘라고 했겠습니까? 뭐 그건 아니겠지만 떠나가지고 그게 포착이 됐었고 입 쫙 벌리고 조는 게 아니에요. 그 잔 거예요. 이거는 못 참고 조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 수업 듣는데 그렇게 있는 학생 있잖아요. 혼나요. 대학교 같은데 보면 막 억지로 아니 고등학교 애들이 못 참고 이렇게 졸다가 뭐 이래 되면 그거는 약간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들을 가치가 없다고 본인들도 판단한 거예요. 입 쫙 벌리고 자다가 옆에도 안 깨우고 이거는 사실은 그게
비록 몇 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몇 초 안 된 것도 아니고 더 엄청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거는 개망신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호 주자니까 유상범 의원이 이제 카메라에 크게 잡혀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유상범 의원은 요거가 구석에 반대로. 민전만 쫙 비치고 있으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남성 의원이었던 것 같아. 동료 의원이 이렇게 깨웠어. 근데 그분도 카메라를 정확하게 안 거야. 그래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게 본인 얼굴 안 보이게. 자기 가려. 그러니까 이것도 박제되겠구나 또 그러니까 그렇지. 얼굴을 딱 가린 다음에 근데 저는 김민전 의원 이제 과거 발언들이 다 소환되고 있어요. 이분이 TV조선에서 강적들인가 아마 예전에 맞아요. 방송 뭐 많이 나왔죠. 방송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아니, 저하고도 방송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엄청 많이 셀럽이야 했어요. 일종의 이제 셀럽이야. 정치 셀럽인데 과거에 이제 했던 발언들 다 소환되고 있잖아. 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 내야 되냐? 뭐 이런 막 기사 나왔어 기사가 나왔어. 막 디지털 타임스 막 조세일보 막 이런데 막 기사 막 쏟아지고 있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민전 의원 오늘 기사 보니까 국힘 지도부에서 그 사진을 다 공유해서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힘 지도부가 다 빡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야 자는 애들 다 내보내버려. 화날만 하지. 아니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자기들은 어쨌든 비장한 거잖아.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24시간 하면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밤에는 아닌가 아니라 유상범 시작하자마자 땡 5분 만에 자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게 뭐하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이 진짜. 기사 제목이 필리버스터는 자장가인가. 막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국민 세금 내야 되는 거냐. 필리버스터 6분 만에 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한테도 찍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글쎄요. 찍히지. 찍힌다고 봐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결국은 드러났어요. 왜 하고 있느냐. 결국 하루 정도 풀 수 있거든요. 국회법상에. 맞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필요 없어요. 필리버스터. 입 쫙 벌리고 침 흘리면서 자는 모습만이 국민의힘 그런 정당이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당선자 총회 이제 처음 했을 때 그때 사실 이제 참패했으니까 국민의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보수 언론에서 이 김민전 그리고 최수진 두 사람이 잡거든요. 지금 포커스는 김민전이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둘이 셀카 찍은 게 있어. 야,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다 빡친 거야. 야, 니들 지금 이거 셀카 찍은 상황이야. 지금 둘이서 찍었는데 둘이서 잔 거야. 이번에. 아니 근데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잖아요. 제가 어제 그 평화방송 가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의하러 의장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쫙 앉았어요. 사람들이 비장하게 앉은 거예요. 의장님이 이거 회의 주재하면 안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거 상정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러 왔는데 뒤에 온 사람들 첫 번째 안 들어가. 그래서 의원님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더워요. 더워. 일단 더운데 가기 싫어. 두 번째, 나 지금 대정부 질문 하려고 바지 다려 입고 왔는데 앉으면 바지 꼬여져. 그리고 막 돈 들여가지고 머리하고 왔는데 카메라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 앞에 잘 서야 되는데 비가 폭포수처럼 오네. 그냥 비 왔잖아요. 그렇죠. 그저께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 정말 그 어떤 결의 뭐 기억하시겠지만 19대 때 테러 방지법 그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이종걸 김광진, 은수미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결연한 의지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7시간 넘게 거의 쓰러질 뻔해서 박수 받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울고 막 끌어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자면 이거는 진정성도 없고 이거 왜 하냐 하는 것이고 실제로 논리가 없으니까 계속 특검 무용론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특검 필요 없다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2016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얼마나 많은 걸 밝혀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한심하니까 아예 안 봐버리는 겁니다. 제가 동접이 보니까요, 대체로 100명을 안 봐. 안 보죠. 박사마다. 재미가 없- 내용도 하고 네, 내용도 없고 국민들 관심으로부터 완벽하게 벌어진 완전히. 필리버스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지금 역대 보수 정당 중에서 최약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입증이 된 거예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열정도 없어, 능력도 없어, 관심도 없어. 또 오직 그냥 이미지 정치만 맞아. 지금 하는 거 큰일이다 진짜. 예, 진짜 여당이. 큰일 났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책 능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바는 보수 지지층조차도 지금 좀 저는 조금 열렬히 한호를 못하는 상황으로 아니, 보이거든요. 그 네이티브니까 대구요? TK 예. 대구에서 엄마 자는 뭐라 것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 자는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졸려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세가. 그거만 인상에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 또 뭐 보수 매체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막 열정적으로 더 치열하게 하는 모습 보여도 될똥말똥하는데 자버림으로써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이고 보수층이 아마 제 생각인데 탄핵 요걸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했어요. 네. 탄핵 아니면 특검법 해야 되나. 지금 탄핵도 지금 되게 50% 이상 되게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아주 중요한 네. 숙면이다. 그런 생각이 중요한 숙면이다. 변곡점, 변곡점의 숙면. 아니, 변곡점의 숙면이다. 이게 김민정 교 내가 좀 이게 뭐 막 너무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은데 네.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네. 김민정 의원이 자다가 이제 했잖아.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뭐예요? 그 앞에 이게 있잖아 컴퓨터 모니터. 네. 포털에다가 지 이름 검색했어. 그것도 나.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 잡혔어요. 야, 김민정.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미지 정치밖에 없는 거야. 창피하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뭐 부끄러우니까 또 이거 기사는 안 나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눈치도 없고 망신스러워. 진짜 망신이다 정말. 망신이요? 김민정 개망신이요. 김민정 의원 진짜 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참 많이 이러려고 만난 국회의원 분인데. 했어요.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그렇게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하시더만 결국 이래가 잘나고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뭐 하는 그냥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집에 숙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시지 뭐 입 쫙 벌리고 뭐하러 있을 때 거 하고 네. 그 편을 그래 방송에 들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가운데 탄핵 청원 100만 돌파를 했습니다. 20일까지 이어질 텐데 자, 박 변호사님 예측의 달인 저는 얼마까지? 꽤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꽤 많이 간다. 이게 그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촛불 집회 같은 거 나갔죠. 시작 네. 자체는 몇만인데 나중에 100만이고 뭔가 행사처럼 네. 그 주말만 되면 가족들 끌고 가던 모습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탄핵 청원 자체가 사람들이 해야 될 축제 같은 그런 걸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금방 좀 전에 확인할 때도 수만 명, 수천 명 대기가 돼야 돼요. 새벽에도 몇천 명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도 7,000명 지금 그런 상황이면 야. 쭉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버 증설도 뭐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200만 원 좀 넘을 것 같다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200만 넘기겠다라는 네. 거고 이제 목표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뭐가 있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야 문재인 탄핵도 140만이었어. 정확한 146만 9천 명 뭐 이 정도 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종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147만 뭐 아니면 146만인데 예. 이거 무슨 의미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는 일단 넘겨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넘겨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좀 이 민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 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야
이거 다 개딸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이제 많은 중도층도 있고 뭐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200만 명 넘겠다 지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주장들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인데요. 뭐 탄핵 발의 누가 했나 봤더니 뭐 국가보안법, 정과오범. 정과오범. 아니 한심스러워. 나는 이런 이런 보도- 보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네. 정가 100번이면 1000번이면 어떻습니까? 네. 국민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동의에서 100만 명, 지금 109만 명, 110만 명에 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안 되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건드린다고. 똑같은 수법인데 이제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국민들이. 뭡니까? 국보법 5범이면 뭐 니들은 몇 범인데 이런 걸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논점하고 네. 관련이 있나요? 네. 아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우 박지훈 변호사님 진짜 화가 나서. 속이 다 시원하다. 너들 전과 없어? 난 없다, 씨. 음주 정가가 많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이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도 명백한 법률적 하자 나오고 있어? 없잖아. 뭐 이런 태도거든요. 위법한 거 없으면 그러니까 탄핵 못해 이런 그냥 거예요. 법기술자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법 위반한 거 없어라는 건데 이제 민심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어떤 자세나 이런 태도 전혀 없다. 그냥 한번 야 우리는 위법한 거 없어. 네. 한번 찾아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빨리 찾아야 되겠다.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그거 읽어보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는 청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탄핵을 소추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탄핵 심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국회가 너희들 할 일이 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 부의되면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헌법재판소 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돼가지고 9인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파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난한 과정이죠. 네. 그 과정을 다 뚫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여기 지금 청원 자체는 발의한 거예요. 그거 발의 좀 해라. 네. 그건데 지금 여기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하면 저는 민심이 들불처럼 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한 것 같아요. 또 제일 답답한 게 개딸 얘기하는 사람들. 네. 너희들도 140만, 150만 있다. 이런 엉뚱한 얘기. 네. 개딸이 어디 누가 개딸인데? 네. 우리 다 개딸이야? 개딸이 1000만 명이야? 개딸 얘기하면 제일 웃겨요. 개딸이 뭔데? 네. 저는 이게 말 안 되면 개딸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국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실정을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데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거. 네.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10시 9분에 나온 그 부산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네. 유상범 의원이 그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예. 오후 3시 40분에 첫 주자로 나서서 오후 7시 57분까지 4시간 20분 정도 토론을 했는데 네.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을 하고 나서 했다고 알려졌다. 유상범 의원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렇게 그런 얘기 하신 적 했었어요. 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네. 비장함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뭐 그러니까 동의를 국민적인 뭐 지지를 못 받지만은 네. 유상범 의원은 어쨌든 나를 1호 주자로 비장하게 했는데 이제 다 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야 보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니 근데 꼴랑 4시간 살 그거 오줌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난 나는 그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뭘- 이종걸이나 이런 데 12시간씩 했잖아. 유니스트 그러니까. 쇼맨십, 네. 쇼맨십. 쇼맨십이야. 쇼맨십. 그냥- 그냥 누러가요. 그러고 24시간밖에 못 하는데 어차피 사람들 많잖아. 네. 한 시간씩 나눠서 하든지 네. 되지도 않는 얘기를 뭔 4시간씩 이렇게 4시간씩 하고 있어. 오줌이나 싸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 진짜 좀 창피하다. 꼴보기 싫어요, 다 하는 짓거리가. 이 원래 이거 국민의힘 많이 지지했던 사람인데 오늘 뭘또 세다. 진지해요. 저는 정의를 좋아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아니 그러니까 자, 왜 네. 잘라서 네.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줬잖아 지금. 박준이 얼마나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이재명도 탄핵해라, 또 국회의원도 탄핵해라. 국민도 탄핵해라. 그리고 이제 배우 조종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탄핵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게 본질을 자꾸 호도하는 건가? 저는 이게 정말 제일 나쁘다고 네. 보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약간이라도 변경된 모습, 총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지금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한 다음에 이런 불길들은 사실은 잠잠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엉뚱한 얘기, 이재명 또 하자, 뒤에 배후 조종이 있지 않느냐, 네. 개딸들이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쩌면 더 나쁜 식으로 갈 가능성,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숙면 플러스 지금 이 상황 정말 안 좋게 봅니다. 정말 안 좋게 정말 안 봅니다. 좋게 봅니다. 그 안철수 의원 찬성표 자긴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도 지금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말은 그런데 표를 계산해 보면 또 네. 좀 안 안 맞죠. 맞죠. 안 맞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번에는 할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게 정확하게 명분이 조금 본인들 주장인데 이제 움직이기에 명분이 약하다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그게 김재섭이 아니라 저기 천하람 네. 중재 아니든 뭐 한동훈 뭐 타협 아니든 뭐가 됐든 조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협상의 능력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좀 어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제3자가 하는 거 받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조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도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네. 협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저도- 자기 안을 좀 내놔야 국면 전환은 네. 지금 전당대회 23일입니다. 맞아요. 한동훈은 어쨌든 그게 원해서 진짜 낸 건지도 모르겠지만 예. 제3안을 낸 거잖아요. 탄핵 소추안 특검법 안을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이 싸움 날 거고 여기서 한동훈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특검법 상황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도 어느 정도 전향적 나왔고요. 한동훈이 이렇게 던졌는데 이걸 또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상황은 아주 국면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횟수가 빠꾸 뭐라카지 제2요구 죄송해요. 네. 제2요구 됐을 빠꾸. 때 죄송해요. 저렴하다. 죄송해요. 하도 빠꾸를 많이 시키니까 제가 죄송해요. 제2요구 됐었을 때 이제 8명이 결국 8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동훈과 같이 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한동훈하고 같이 1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17명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어떻게 하냐,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특검법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특검법에 매우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될까요? 아니면은 경선 간다고 보세요? 결선. 지금 되게 애매하고요. 네. 국민의힘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그쪽에 이제 지지자들이랑 당원 얘기도 들어봐도 조금 약간 유보적인 분들이 많아요. 유보?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원사이드하게 어대한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관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를테면 배신의 정치 이거 제가 엄청 비판했고 또 왜 또 배신의 정치. 무슨 배신의 정치냐라고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은 어쨌든 윤석열 마음에 안 들어. 윤석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지못해서 지지는 하지만은 네. 혹시나 탄핵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우려가 있는 분들도 정권 있어. 뺏기면 어떡하지? 그게 그러니까 탄핵도 탄핵인데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정당이 또 암흑기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싫은 거야. 그게 네, 이제 네. 우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양가적 감정이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 있는 게 하나는 야 그런다고 윤석열 쉴드만 치면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이것도 현실적인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원희룡이 뭐 예를 들면 와가지고 계속 윤석열 김건희 지금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하고 네. 뭐 죽어도 특검 안 해. 그러면은 우린 이길 수 있어?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까지 줄줄이 이길 수 있어? 이제 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려가 더 크신 분들은 그래도 야 한동훈이 그대로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야 배신의 정치야 탄핵되면 어떻게 이게 지금 지지자들도 굉장히 헷갈려한다 지금. 그래서 저는 결정타가 이제 있을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특검법이 좀 걸려 있거든요. 네. 시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특검법은 뭐 오늘 중으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니까 네. 그 상황에서 한동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동훈이 또 어느 특검법 얘기를 얼만큼 할지에 네. 따라서 지난번에 김기현을 당선시킬 때 윤석열 대통령실이
제일 컸었어요. 4%짜리를 당선시켰으니까 네.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을 적극 지지하는 척한다든지 한동을 배척한다든지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큰 변수가 아닌가.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우리 김준일 우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동훈이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지금대로 네. 봤을 때는 나았다는 게 너무 좋다 굿이 아니고요. 대세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어떤 개입 네. 또 어떤 개입인지 강력한지 양적인지 질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향배가 갈릴 것이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금융위원장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그리고 환경부 장관으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했고요. 그리고 국민들 굉장히 큰 관심 속에 있던 분이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이진숙, 환경부 장관의 김완섭, 금융위원장의 김병환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인사혁신처장의 연원정, 기재부 1차관의 김범석 그리고 농수산식품부 차관의 박범수 지금 인사 발표가 내각 인사 발표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머지 뭐 하셨어요? 장관들 나머지- 뭐 그 아니, 이게 누가 기재부 사람을 왜 환경부 기재부 차관을 장관을? 환경부 장관. 기재부 내가 차관을 어떻게 환경부 장관? 기재부 얘기 좀만 할게. 네. 이게 취재한 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기관들이나 여러 이제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거 아세요? 그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 예. 여기 사장으로 민영삼 씨가 지원을 했어요. 민영삼? 따따붙다 민영삼? 따따붙다 민영삼이가 그래서 이제 야, 따따붙다 잘 나간다. 한 사람은 YTN 앵커. 그래서 아니 이제 뭐 저기 언론 노조에서도 반대 성명 기사도 났어요. 그러니까 3명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민영삼 내정 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이거 백으로 들어온 거냐 막 이런 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 네. 근데 기재부에서 엊그저께 뭐가 있었냐면은 코바코가 이제 기금 예산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명원으로 다 깎았대. 에? 왜요? 왜? 그러니까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코바코가 이제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원으로 안 깎았는데 코바코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 민영삼 사장으로 받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나 이해를 하고 진짜로 내가 이거는 코바코 쪽에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방통위나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내부에서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야. 야 아무리 우리가 급이 떨어져도 민영삼은 아니지. 막 코바코 막 노조에서 성명 발표, 언론에 성명 발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산 다 깎아버려. 그거를 기재부가 하고 있어 지금. 이 기재부가 진짜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뭐냐면은 네. 옛날에 뭐 기재부 뭐 무슨 문재인 뭐 목소리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압력을 행사하니까 뭐 청와대에서 그 하니까 뭐 의기롭게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다 깎고 막 R&D 예산 이 난리를 쳐놓는데 한 놈 얘기하는 놈이 없고 네.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지들 좋은 자리 다 찾아가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기재부 공무원들 제가 보기엔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아니 정말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기재부, 검찰 아니 검사 탄핵 그 범법행위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울산지검 검찰청사에서 특활비로 술 마시다가 그것도 검찰 간부들 아닙니까? 네. 민원실에다가 정말 막 설사 검사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감찰도 안 하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 그 얘기 하려면 이제 너무 화가 나는데 검사 탄핵이 이게 탄핵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 기소한 거와 똑같아요. 탄핵 소추거든요. 네.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안동환이 그렇죠. 가가지고 결국은 잘못됐지만 파면감이 아니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기각됐잖아요. 기소한 거예요. 기소. 예. 검사가 기소하는 것처럼. 예. 그것도 못하게 하는 그것도 거죠. 못하게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집단으로 나 탄핵하고 탄핵해버리면 좋겠다냐 검사장이고 나발이고 지 탄핵하라고 뭐 설쳐대고 지랄 아니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왜 이렇게 까불어 그러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자기들은
특수계급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아무것도 거야. 아니에요. 탄핵 소추한 거 올린 거. 검찰 집단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어. 근데 과거에는 이게 짬짬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여든 야든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다 흠이 있으니까 검찰이 내 뭐 좀 봐줄게 하면은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눈 뜨고 봐줄 수 있는 지경이 아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해야 네? 돼요, 저는. 이 모피아들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내 맘대로 안 되면 성깔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기재부 차관을 환경부 장관 시킨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뭐가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장관 차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습게 환경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환경부, 노동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나 해라는 아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가고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그 식당도 말이에요. 환경부, 복지부, 네. 노동부 공무원들은 우리 기자들하고 같은 식당에서 먹어. 약해요, 좀. 근데 네.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이런 데는 꼭 의원 식당 가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공무원들도 직급에 차별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은 특수계급이라고 그거 건드리면 무슨 집단적으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치는 방식으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더 이상 심쿵해. 볼 수가 뭐냐고, 없어요. 이게 나라가. 국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뭔데 그렇게 자기들이 네? 뭔데 고시 한번 합격한 게 다한 게 뭔데 그게 가짜라 너희들 뭐냐 그거 한번 해줘. 뭔데 그 뭐죠? 무슨 저기 뭐 있잖아. 그 경상도 말로 화내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생각. 경상도 하도 하는 거 있잖아. 지금 경상도 말로 경상도 말 화나잖아. 이미 화내고 있어. 화가 나서 진짜 화가 난다 정말. 화가 나서 들을 수가 없다. 지금 나라 꼴이 진짜 엉망이어서 더 이상 이진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동관 석 달, 김홍일은 6개월, 이진숙은 9개월인가? 어떻게 봐요?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진숙은 네. 2주. 2주? 왜냐하면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홍일을 탄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사회민주당이 지금 2인 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탄핵할 명분이 없는데 뭐 하나라도 의결하면은 민주당은 지금 바로 탄핵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또 바로 그냥? 바로 하고 그러면 또 사퇴하겠지.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야? 무한 루프로 지금 계속돼. 또 새로운 사람 찾아서 또 한. 근데 이게 이런 거거든. 이게 바꿔라고 분명히 요청을 한 거고 협치가 시작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협치는 뭐냐면 이진숙 같은 사람 말고 잘 모르는 사람. 네. 윤석열 편을 많이 들지만 밖으로 안 드러난 사람을 하는 게 그게 기본적 예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근데 지금 뭐 이준석은 이준석이란다. 이진숙은 이준석이 싫어해. 싫어해. 죄송해요. 이진숙 전 대전 MB 사장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알 겁니다. MBC 민영화 시키려고 그 난리를 치고 방통위원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치하려고 국민의힘 뭐 더 갔던 있다고 사람일걸요. 했었어요.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후보했다 경사에 떨어졌던가 예, 이랬을걸요. 예. 그 정도로 이 손발을 맞추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넣는다는 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국회 무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국회가 예전에 21대 국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또 약하기도 했고 막 한락하는 게 그 네. 중간에 막 막던 애들도 좀 있었어요. 중간에서 민주당 안에서 네. 못하게 네. 협치라는 걸로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제거됐다고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상황상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이상인이 혼자 남아 있어요. 이상인 부위원장 네. 탄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올라오잖아요. 탄핵되고 그럼 또 나가고 탄핵되고 그러다 보면 장윤선 기자도 한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무한 루프, 아니, 무한 루프. 순발 올 수도 우리 있어. 박지훈 변호사. 저는 해버릴 거예요. 우리 저기 시켜 좀 해버릴 거예요. 예. 예, 두 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어. 나 시켜 좀 해버려. 나 시켜 좀 해버려. 김준희. 나 시켜 좀 해버려. 박지훈. 네, 좋습니다. 번호표 뽑고 나 기다리고 있어, 지금. 번호표 보고 기다립시다. 예.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청와대 대통령실에 가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두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나?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이나
했겠냐.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마치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이 부패하면 우리 사회가 썩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리기가 민망한 수준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말하기도 할 말이 없다 진짜.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로 그냥 탄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보기도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의 생각하고는 완전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부역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 나중에 처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는 거거든요. 국회 말고 나머지는 다 좀 집권 여당이 하고 있으니까 집권당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때만 해도 여론 지형이라든지 또 안에 민주당 안에서 야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못 갔던 거고요. 네. 중간에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김홍일을 6개월 간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왔으면 또 과방이 지금 특히 과방 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입니다. 되게 잘합니다. 최민희 대 이진숙이네. 예, 되게 잘하고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이 이준석이랑 자꾸 이진숙 의원 이진숙 그 MB 사장 전 MB 대전 사장 가만 안 놔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오래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진숙 방금 말씀하신 거 지금 들으면서 진짜로 그러니까 최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예를 들면 초대 방통위원장이 이제 최시중 그래서 네. 뭐 MB의 이제 멘토 같은 이런 분들이 했지만은 말을 겉에 포장은 우리가 이게 독임제가 아니라 이게 전원 5명이 합의제로 해야 되고 뭐 중립을 지키려는 워딩들을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뒤로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진숙의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정권 옹호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출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김장겸한테 밀린 거거든. 그 몫이 있었는데 김장겸은 국회의원 MBC 됐잖아. 사장이고 그렇구나. 이진숙은 이제 대전 MBC 사장인데 그러니까 더 화끈하게 내가 보여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다 뭐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유일히 네. 비슷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동관, 김홍일 두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KBS는 박민의 KBS로 넘어갔고 YTN은 유진이라는 기업이 인수하면서 보도가 공영성을 특히 이제 정권 비판 방송을 거의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음 단계는 이진숙 위원장이 와서 MBC 민영화 MBC 하려고 하는 거예요. MBC를 잘하는 예, 사람이니까. 그거 막을 MBC 출신이니까. 민영화 시키는 게 자기 목적이기도 하고. 예, 최필립하고. 어쨌든 MBC 하려고 보낸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속내도 다 알고 대놓고 하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도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예. 민주당에서 뭐 저는 결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면 눈치 볼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행사하는 게 네.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진숙 되게 이주. 역설적인 게 뭐냐면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MBC 방문진의 이게 대주주가 정수장학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민영화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YTN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이제 자회사는 한전 DNS 그렇죠. 뭐 이런 데서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기재부에서 야 팔아 하면은 이제 팔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박근혜를 설득해야 돼.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미쳤다고 이거를 내려놓겠어. 그러니까 네.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윤석열이 막 엄청 이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영화가 쉽지는 않을 네, 거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나리오로 나왔던 거가 특히 진지하게 검토됐던 그런 안들이 이제 네. 있는데 네. 이거가 너무 MBC가 덩어리가 크다. 이거를 하나를 다 통째로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쪼개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지분 이런 매각. 게 네.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시나리오처럼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 부분 따로 뭐 이런 걸로 SBS가 좀 그런 예, 상황 예. 아니에요? 그런 예능 상황이죠. 따로 드라마 따로. 예. 있다. 그렇게 예. 이제 아예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독립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체제인데 그거를 어쨌든 그래서 막 그런 시나리오까지 예전에 좀 나오다가 네. 들어갔는데 예. 뭐 이진숙이 어떤 묘수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해요. 예. MBC 구성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MBC 구성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너무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네. 구성원들이. 그것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아마 다른 방송국 또 다른 매체 KBS는 어쩌면 그냥 당해버렸는데 네. MBC는 뭐 바로 저는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문진도 바뀌어요. 예. 바로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MBC가 가장 뭐 지금 예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MBC 그 언론노조 MBC 지부에서 문화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편의점이 그 MBC 문화제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방송 앞에 시민들 함께 오셔서 한번 정치인들도 많이 오고 뭐 그 문화 공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광고 말씀 따로 또 드리도록 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거 할 얘기가 많잖아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 도대체 오후에 계속 자리 비우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방심위원장으로서 공적으로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가면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사라진다고. 걸어서 사라져. 걸어서 사라지는데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그랬더니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어서 답변하지 않겠고 나는 공적으로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근태 기록을 좀 남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장은 별도의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위증 같아요.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권익위원장 시절에 근태 때문에 난리, 네, 그것 때문에 뭐 감사하고 난리 났지 난리가 않습니까? 났었잖아요. 뭐 출장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날 그 국회에서 있었던 그 저 봉지욱 기자 이런 참고인 발언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저희가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류희림 얘기는 제가 조금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 고발당할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어쨌든 나는 지상파 진행자잖아. 아, 이게 그러네. 방심위에 숨만 쉬어도 또 김준일이 했다라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 지금도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다. 이게 내가 박지훈이 왜냐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 폐를 끼칠 수가 있는 문제라서.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분 류희림이 이제 본인의 지인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민원 사주 뭐 이거를 했다라는 의혹은 아직도 이제 해소되지 네, 않은 예, 상황이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작이나 다름없는데 물론 이제 의견이 본인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파면 팔수록 뉴스타파가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더 많은 그 민원 사주 상황이 확인이 되는 거지 근데 않습니까? 뭐 너무 동생의 전 직장에 불성실한 게 네. 류 씨가 흔하지가 않잖아. 그러면 좀 다른 성을 좀 섭외를 해가지고 이름도 둘이 김씨, 박씨, 박지훈, 김준희 이런 사람 하면 얼마나 흔해. 이름도 다 류 씨야. 쌍둥이잖아요. 뭐 보도됐어요. 류희목이에요. 똑같아요. 누가 들어도 다 알죠. 네, 희림 희목. 인터뷰도 했더구만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그런데 경북대 선배예요. 저 알아요. 저는 류희림 위원장을 이진숙도 우리 대학 선배고요. 우리 대학 기본 유명한 대학도 경북대 이렇게 아닌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학이 유명한 대학도 아닌데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그 지방에 있는 그냥 대학인데 제일 멀쩡한 게 박지훈이네. 대학 선배들이 네. 그 자리를 사랑스러운 가려고 동문상 뭐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긴 알지만 뭐 네. 친하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방이 그 답변하는 모습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다 아니다 지 잘못은 피해가고 결국 저래가지고 좋은 자리 갈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봉지욱 기자가 이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도 사실 조금은 의심을 했거든요. 봉지욱 기자 좀 무리하게 기사 쓴 거 아니냐?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간 거 아니냐? 근데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봉지욱 기자가 취재하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무리는 없다.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이 뭐 신모 의원이라든지 그 의원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와가지고 화만 잔뜩 내고 네. 봉지욱 기자한테 오히려 당하는 모습 전혀 내용도 파악도 못 하고 와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커피 탄 게 거짓 기사를 썼니 안 썼니 그 질문만 보고 사실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봤을 때 한심스럽거든 사실은. 봉지욱 기자 말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좀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한 건 필요한데 답변하는 또 질문하는 사람들 잘못할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정말 전 국민이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한 것이 서울 그 시청역. 저도 자주 가고 네. 뭐 집회 때 자주 가던 장소인데 역주행 사고 피해로 많은 국민들 거기 이제 추모 물결이 좀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김건희 여사가 개인 자격으로 어제 밤이에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는 건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경호원들이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저는 경호원도 그렇고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상황에서 지금 경호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사진 찍힌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행동하면 좋게 보겠지 아니면 뭔가 되겠지 우리 의표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네. 영부인 제2부속실 없지만 네. 경호도 작동을 해야 되고 저기 함부로 왔다 갔다 사진 찍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예. 저게 뭐 효과가 있을까?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추모를 한다든지 그럼 되는 굳이 와가지고 보이는 게 노렸던 것 같아. 사진 찍히는 모습 보이고 이게 보이면 국민들이 좋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한 건지 네. 경호는 제대로 작동한 건지 그럼 지하철 타고 왔나? 간담동에서? 아니 차 저 타고 멀지도 왔죠. 않는데. 아니, 뭐 경호 하여튼 나 저런 모습 자체가 되게 어색합니다. 되게. 그게 그러니까 맞나? 뭐 공감이 잘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연출이죠. 연출을 하고 연출이다. 이미지 정치한 건데 김건희 여사 예전에 그 포즈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 그거 제일 잘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즘은 이제 내가 하도 오라고 그래서 네, 안 하나 봐. 이제 안 하고 네. 이제 이미지 정치를 이제 조금 하려는 건데 저는 뭐 저거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나쁘게 보진 않지만은 걔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 받으시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렇죠. 싶은 거 다 하시고 뭐 좋은 분을 하든 뭐 누구 다른 나라 뭐 부인을 만나든 수사 받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제가 그쵸. 뭐 저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긴 그렇고. 아니, 그렇죠. 예. 저는 김준일 평론가하고 저는 100% 동의하는데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참사에도 함께 가서 시민들 끌어안고 정말 우리가 저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저도 영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해야죠. 영부인의 사회적 활동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닷 아닙니까? 예?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는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고 저런 이미지 정치만 계속하고 저게 먹힐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하수다. 지금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주범들 있잖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도 있고 이태면은 권오수도 있고 이 사람들 9월달에 지금 2심 나온대요. 아니 그러니까. 2심이 나오는데 지금 9월에 몇 달 나왔는데 2달밖에 안 남았어. 근데 기소를 안 해 검찰이 들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무조건 기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혐의 없으면은 그냥 뭐 무혐의 하면 되잖아. 왜 판단 안 하냐고. 네. 지대도 쫄리는 거 아는 거야 검찰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됐는데 저기 나와서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왜 걱정하냐면 돌판을 맞으면 어떡할 건데요. 안 그래요? 저기 아니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면 159명의 그때 나왔어요. 사망자가 나왔던 이태원 참사 때는 왜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쇼인 거야, 쇼. 검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총장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최근에 이제 검사 탄핵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갑자기 기자실로 쳐들어온 거야 사실상. 나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기자들 다 모아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겁박을 하네. 뭐 검사 탄핵에서 입장을 낼 수 있잖아. 근데 최근에 그 얘기 맨날 했었잖아. 얼마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뭐 소환을 하네. 수사하니. 뭐 우리가 뭐 의기로운 검사 그러니까. 쏙 들어갔어. 네,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 얘기하잖아요. 검사 탄핵 웬 말이냐, 나를 탄핵해라. 이러고 아니, 이제 막 추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 수사를 그딴 식으로 하니까 지금 예. 그 주장이 이제 공감이 없는 뭐 나도 무리하게 막 다 탄핵 민주당이 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죽하면 그러겠어. 수사라 김건희 수사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당성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하는 짓 보면은 진짜 검찰이고 집권당이고 집권 세력
타격이고 김건희 여사고 뭐 다 간에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 70-80%의 국민들은 저거 다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운영위에 출석했던 그 소위 대통령실의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도훈 홍보수석 등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어요. 예, 화가 나 있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뭐가 문제야? 오히려 너희들이 문제 아니야라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대단히 이제 뭐 좋은 식으로 표현하면 저돌적 태도로 대통령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아닌가? 당신들 그렇게 나가서 싸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답답. 그게 맞다면 예. 그게 맞다면 특검 받으면 돼요. 예. 아니라며 경로도 안 했고 그럼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 언론이나 야당에서 네. 그 박정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 특검 받으면 끝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딴 소리를 하고 글쎄요 나는 이런 것들을 더 나쁘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계속 있는데도 계속 나쁜 쪽으로 더 진행시키는 게 자기들이 그 덫으로 함정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멋쟁 해병 그 카톡방 관련해서 여기에 그 박대령 측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멤버다. 이거 공작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 먹힐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이 제보자는 요 5명 중에서 그 이 대표 네. 블랙펄 이제 인베스트 블랙펄 인베스트 그 사람 빼고 4명 중에 1명인데 어차피 다 특정된다. 경호처 직원이 했을 리는 없고 현직 경찰이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이제 김규현 변호사인지는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하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으면은 하면 안 돼? 제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네. 당연한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김건희 여사랑 지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은 제보를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작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에 제가 알기로는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 제보한 게 작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했던 상황이고 이건 의혹을 밝혀야죠. 저는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좀 유감인 게 뭐냐면은 그 이제 02800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멋쟁 해병에 들어가 이거는 4인 간의 대화니까 수사 지금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핵심 인물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무슨 4인 간의 대화. 이게 왜 4인이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도 나름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였지만은 결국은 김건희는 못 건드리는구나. 그러니까 특검에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저는 저 공수처장 새로 오고 나서 오동훈. 오동훈 공수처장 새로 오고 나서 분위기가 좀 바뀐 거 아닌가. 네, 확실히 뭐 바뀌고 있는 거 저도 그래 아닌가. 느끼고 네. 결국은 공수처를 핑계 삼아서 이게 특검 막으려 했는데 예. 결국 본질이나 그 속내는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아주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진숙 후보자가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 네,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직격하고 MBC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지겠어요. 아니 뭐 세지겠네. 요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지겠네요. 저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난 격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더 센 사람이 있는데. 많네요. 진짜 네. 좀 뭐 진보든 보수든 저는 뭐 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거 다 존중하는 편인데 제가 요즘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 절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절제를 안 하니까 이게 더 난장판이 되고 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그 25만 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5조 원을 이제 소상공인한테 풀겠다. 뭐 필요하지 정부가 그런 거 네. 이제 하면서 야 전 국민 25만 원 이거 왜 25만 원이냐? 아 10억씩 주지. 100억씩 했어요. 100억 뭐 10억 100억 어디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아니 대통령이 이게 할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말장난칩니까? 말장난이고 너무 화났어. 어제 말고 그저께 네.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딴 얘기 이제 네. 1도 공감이 안 가는 게 맞아요. 그 유체이탈화법하고 본인이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바로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이제 대통령이 쓸 단어냐고 그게 뭐 25만 원 반대할 수도 있지만 뭐 찬반에 논란이 있는 거고 그거는 국민들도 이제 이견이 있으니
있으니까 네. 언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야 다 100억씩 주지 이게 할 얘기야 이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합리적 토론이 안 되는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6시간 49분간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추경호 의원이 말없이 포옹을 해주면서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적으로는 아무런 공감이 없다.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진영 안에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이게 마치 큰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오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더 최악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도 조금 있어야지만이 저게 나쁘게 도태되지 않는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게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김민전 의원도 가셔서 좀 포옹 좀 해주시지. 졸지 않고 잘 집에 가 살아 그래요 그냥. 집은 잠은 집에서 잡시다라는 그 저 댓글이 아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여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내일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하러 국회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협치 얘기할까요? 협치? 의장실에서 대체로 티타임을 하게 되는데 티타임은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우원식 의장하고도 지금 관계가 좀 그렇고 어제 또 유상범 또 우원식한테 또 그랬던 것도 있고 인사도 안 하잖아요. 등등 지금 더 파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더 파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대통령이 가져야 될 중립성, 품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면은 그냥 다 내팽개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굉장히 이제 국회와 이제 야당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즐길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니들이 뭐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지져 니들은 뭐 니들 하고 싶은 얘기해. 뭐 이거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다. 이거 나라 어떡하냐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나라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상세히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조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 현장에 다녀간 내용이 이제 기사들이 아주 상세히 풀이 좀 되고 있는데 극비의 조문을 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뭐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여하튼 관련해서도 어떤 사실들이 전해지는지 저희가 조금 더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